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9일 지금부터 전학현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수위 내부에 조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인수위에 지금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인수위원들, 그러니까 뭐 이 간사 말고요, 밑에 이제 전문위원하고 실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실무위원들 현재까지는 한 3명 정도 무리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 사퇴시키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퇴가 이제 결정이 났고요. 2명은 현재 인수위에서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요, 인수위에 이제 과학분과 위원으로 있고요. 다른 한 분은 이 경제 이 분과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분과위원회에서 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어제 저녁 때부터 이제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조상규 변호사라는 분인데, 결국 오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보안 위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인수위 이 앞에서, 그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요, 경호 차량에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호 차량,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차량인데 당연히 이건 뭐 보안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SNS에 떡하니 이제 올려놨고, 그게 이제 문제의 사진 하나고요. 다른 또 이 문제의 사진은 바로 뭐냐면, 인수위에서 이제 강연하는 내용을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갖고 올렸어요. 거기에 이제 민감한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이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강사 이름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 보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유인데, 이걸로 인해서 해촉이 결국은 오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해촉된 이 조상규 변호사, 이제 조상규 변호사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무리를 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가 성공적으로 잘 일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떠나면 다행인데, 상당한 불만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 불만 중에 하나는, 누가 와서 이거 보안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한 적도 없고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 그리고요, 또 사진 찍지 말라는 이러한 지시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또 이 해명 요청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해촉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조상규 변호사의 경우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이 고발장을 직접 실무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바로 조상규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파문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박철환 교수인데, 이 박철환 교수의 경우에는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국책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연구비를 횡령했다, 이런 내용의 투서가 인수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박 교수는 이 언론과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인수위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는요, 이 조상규 변호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명은 서울시립대 교수인 것 같아요. 거기 인권센터에서 동료 교수에게 폭언을 하고 갑질했다는 혐의로 제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해 인사도 이제 교수인데, 시립대 교수인데, 욕설과 같은 이런 갑질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 그리고 또 상태가 심해서 병가까지 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 김 교수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이러한 일과 관련해서는 이게 후배인 것 같아요. 인권센터 건은 학부와 연구원 후배인 이 A 교수에게 술자리나 사적 대화에서 말실수가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이미 실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규 변호사의 경우는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교수는 이 A 교수의 경우는 경제분과인데요,
전문 우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계급이 좀 높다고 할까요? 이 인수위 안에서. 자,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박 교수의 이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 반성문 비슷한 것도 쓰고 있지만은, 야, 이거는 이제 이 해촉 움직임 인수위 안에서 이거에 관해서는 인사 위원들의 인사 전횡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요, 이 인수위에 뭐 전문위원이 됐든 실무위원이 됐든 간에 이 사퇴 문제를 가지고, 즉 해촉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 분란이 밖으로까지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와 관해서요, 이 원일이 오늘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인수 활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다. 본인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다. 이 조상규 변호사. 그래서 자진 사퇴한 마당에 별도로 해촉 사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해촉 사유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박철환 교수의 해촉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보기에는요, 여하튼 그래서 이 해촉은 뭐 해촉된다 하더라도 인수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언론에 입장을 낼 때 지나치게 감정적 차원에서의 비판적 입장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촉 사유가 있으면 해촉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요, 이 파장을 좀 불필요하게 크게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어느 정도의 이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상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또 동료 이 인수위원이 여성 교수에게 성비하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페이북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 야, 참 그 유감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뭐냐면요, 이 실무위원 한 사람이 여성 교수한테 여자 실무원이 케이크를 좀 잘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위원들 앞에서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것이 성적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또 이 해당 여교수가 느끼는 감정, 평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적으로 보면 이 비하 발언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그러한 권고성 발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성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국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에는 또 오늘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말하자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작년 9월에 동부지검에 제출하려다가 이게 실패해가지고요, 뱅뱅뱅뱅 돌아서 6번씩이나 돌아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작년 9월 달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고발사주 의혹, 이거는 윤석열 부부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이 감찰 자료, 즉 윤석열 당시 총장에 관한 이 감찰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인정보 사항을 이 SNS에 공개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열이 받쳐가지고 말하자면 고발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가지 이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하려니까 동부지검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이 동부지검에서 이 고발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이제 반려가 돼가지고 동부지검에서 공수처로 가져가라. 그래서 공수처로 가져가니까 공수처에서는 그거를 세 번째로 이제 대검으로 넘겨요.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걸 갖다가 네 번째로 동부지검으로 다시 넘깁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는요, 이걸 또 다섯 번째 경찰청으로 넘겨요. 여섯 번째는 이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게 단순한 사건인데요, 작년 9월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6, 7개월이 지났는데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퐁이 너무나 심하게 지금 처진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래서 동부지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고발장 접수 담당 직원의 일탈로 이렇게 판단한다. 왜냐면요, 고발장 접수 담당 직원이 고발 내용에는 공수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공수처의 고발장을 내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직원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게 사건 축소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부지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은 검사 중에 검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검사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에 내야 될지 공수처에 내야 될지도 판단을 못 해가지고 동부지검으로 가지고 갔겠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러한 이 말단 직원이 일반 시민도 아닌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해서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독단적으로 이 고발장을 이건 공수처에다 내라, 이렇게 발리할 가능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발인 누구냐면 추미애아니에요. 추미애는 누구냐? 바로 문재인의 최측근. 이러니까 이 현 동부지검장, 그러니까 작년 9월 동부지검장이나 현재 동부지검 똑같아요. 심우정. 이 사람도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이가 부담을 느끼고 발렸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법조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왜 생겼느냐,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구실로 해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너무나 구별해 놓으니까 복합적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수사기관 간 핑퐁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고발장 반려라고 하는 위법적 행태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법률 전문가이고 아주 유능한 이 한동훈 검사장도 이렇게 피해를 볼 정도가 되니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이 피해 사례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어떤 입장을 지금 최종적으로 보이고 있냐면,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이 경찰 간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나오면 또 누가 나와야 되느냐? 정진웅이가 나와야 돼요. 정진웅 오늘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심에서의 구형은 1년, 징역 1년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1심 재판부에서는 독직 폭행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1심에서는요,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의 독직 폭행 대신에 형법상의 독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오늘 말하자면 구형 내용을 보면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정진웅 지금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후 진술에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자, 이게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본인 불가피성을 이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요, 4월 28일 선고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집행유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상급자 폭행이잖아요. 이거는 뭐 항명 사태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예, 일반 민간 회사에서 있을 회사에서도 이런 항명 사건은 어려운데, 이 계급 관계가 엄격한 검찰에서 이런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게 집행유예 하면 되겠어요? 실형을 선고해야지.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인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